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번 시험 범위 마지막 범위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는 1번부터 13번 그리고 22번, 23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꽤 하셨을 거라 믿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는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1번부터 갈게요. 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y 값을 구해라는데 이거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끼리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 이제는 바로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i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랑 i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랑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항등식 보듯이 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2x-y는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연립하면 되는데 그냥 위아래식 두 개 더 해주시면 끝나죠. 그럼 마이너스 x가 3이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거를 위에다가 적당히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y값도 나오죠. 그쵸? y값은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xy 두 개 곱한 값은 33 하면은 끝나게 되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 이번은 구하는 값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나하나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 굉장히 약간 규칙적인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요거를 이제 묶어줄 건데 여기 ZW랑 ZW 바가 있네요. 저걸 먼저 묶어줍시다. Z로 묶어주면은 W 더하기 W 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묶어주실 수가 있는데 Z 바 W랑 Z 바랑 W 바가 있으니까 이번엔 Z 바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오, 다행히도 이렇게 공통인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W 더하기 W 바로 다시 묶어주시게 되면요. Z 더하기 Z바 그리고 W 더하기 W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계산할 것들이 이제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의 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Z 더하기 Z 바 하면요. 요거 그냥 6 나오겠죠? 실수 부분이 2배가 되니까. 그리고 W 더하기 W 바도 실수 부분이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8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48, 즉 3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3번. 요것도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Z랑 Z바를 각각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한번 통분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계산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는 건데 여기 Z바죠? 이거 통분해 주시면 Z바가 되고 위에는 뭐 Z-Z바의 제곱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 Z바 마이너스 Z인데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순서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거 Z가 3 플러스 I죠. 그럼 Z바는 3 마이너스 I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곱한 거 Z 곱하기 Z바는 이제 제가 복소수 버전에서의 합차 공식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하면은 Z 더하기 Z바는 그냥 Z 곱하기 Z바는 9 더하기 1이 돼서 10이 됩니다. 그 다음 Z에서 이제 Z바를 빼주시면요. 그냥 2i만 남겠죠. 실수 부분 사라지면서 2i가 남고 요거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0분의 2i니까 5분의 i의 제곱이 될 거고요. 끝났죠?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25분의 1 해주시면 돼요. 의외로 간단하죠? 자, 그리고 4번. 요거는요,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오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복소수 뭐가 있었죠? 그쵸? z가 순허수가 되면은 z가 순허수, 다시 말해서 z가 bi의 꼴이고 b가 0이 아니다. b가 0이면 이거 그냥 실수잖아요. 0이니까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z는 bi 꼴에 이런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은 음의 실수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우린 주어진 복소수가 이제 순허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i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로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따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z라는 복소수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x-3은 0이구나. 따라서 x는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순허수라고 했을 때는 요 x-2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x는 3이에요. 그럼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네, 여기 있네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은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 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x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4분의 d를 쓰시면요. k-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요거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k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21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2k가 21보다 작아야 되죠. k는 2분의 21, 즉 10.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k가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럼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죠. 이걸 만족하는 k는 1부터 10까지입니다. 1부터 10까지. 그럼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총 10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간단하게 그냥 판별식만 쓰면은 끝나는 문제였어요.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그럼 이제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이거 항등식 아닌가? m에 대한 항등식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만 해요. 자, 그럼 일단 중근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써야 될 거는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판별식 쓰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x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4분의 d 쓰시면은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a제곱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씩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앞에 제곱해 주시면은 m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a제곱이 있으니까 쭉쭉 사라지죠. m제곱 지워지고요. a제곱 지워지고 남는 거는 2am 더하기 2m이 됩니다. 요거 뭐예요? 2m으로 묶으시면은 2m에 a 플러스 1이 되는데 판별식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값이 0이 되려면 m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이 값이 0이 되려면은 a 값이 하나로 정해지죠. 어떻게 정해진다? a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럼 m에 뭘 대입하든 무조건 판별식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랑 이제 항등식을 섞어서 만든 그런 문제인데 그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볼게요. 이것도 중근가지죠. 그럼 또 판별식 쓰겠네요.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이다. 그럼 일단 쓰고 시작을 할게요. x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d 해주시면요.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일단 그냥 제곱하셔도 괜찮은데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합차 공식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되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cc 사라지니까 a-b가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0이 돼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길이가 주어졌죠. a, b, c를 세변의 길이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랑 B랑 C는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A, B, C가 다 양수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EC는 당연히 양수예요.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양수죠. 그런데 양수랑 곱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다? A-B가 0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B가 되죠. 그럼 우리가 찾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AB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뭐 얘 같은 경우는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여서 0보다 커야 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의외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순식간에 1번부터 7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03페이지 보시면은 8번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한근이 2 플러스 i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 한근이요, 허근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허근을 가질 때는 나머지 한근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켤레복소수로 나머지 두 허근은 켤레복소수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이 2 플러스 i랑 이것의 켤레복소수인 2 마이너스 i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은 AB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되는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두 개의 근을 더하면 나오게 되죠. 따라서 A 값은 4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B가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B인데 실제로 이 두 개를 곱해 보시면은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의 값은요 9라고 해주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 거고, 허근이 나올 때는 항상 그 두 개의 허근이 켤레복소수 관계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런 것들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익숙하죠? 이 패턴. 어떤 패턴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패턴이다. 설마 요거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해가지고 구해서 푸는 문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도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분수꼴로 돼 있으면은 요거 그냥 통분해 주시면은 형태가 간단해진다는 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그 옆에 있는 거 14분의 이제 분자 보시면 되는데 분자가 알파 베타로 묶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과 곱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7분의 2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14죠. 그러면은 14분의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7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분의 9 해주면 끝나게 되죠. 다음 10번 보시면요. 주어진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래요. 그럼 이거 우리 했었죠. 그쵸? 2차 함수랑 x축, 즉 y는 0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죠. 아까 8번에서 했던 거랑 다를 바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 그거는 이거 두 개를 실제로 더하면 되죠. 따라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을 구해보시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b가 될 거고, 실제로 이 두 개의 근을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끝났죠?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a, b고 그 값은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10번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11번 11번이 없네요. 11번이 아래에 있네요. 네,
11번 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2차 함수라고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k예요.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k는 0이 아니다 라는 거 이거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쓰고 시작하세요. k가 0이면 이거 2차 함수 아니에요. 1차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k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저 표현을 통해서 k가 0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 접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접한다? 그럼 무조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 떠올리셔야 되죠. 그쵸? 접한다? 판별식은 0이구나. 자, 그럼 두 개 연립을 해줄게요. k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쫙 다 옮긴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x 앞에가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d 써주시면은 1 마이너스 k에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은 0.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요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다시 쓰시면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중단원 문제 풀 때도 했었는데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합. 그쵸? 그럼 k 값을 여기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k 값 2개 나오겠죠? 그 두 개 k 값의 합은 그냥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의 합 답은 2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2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답을 내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하지만 꼼꼼하게 보시려면은 얘도 체크해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랬을 때 여기서 k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은 k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k에 0을 대입했을 때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0이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k는 0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k 값의 합에는 k는 0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작업을 왜 해줘야 되냐?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 k가 0이 아니라고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답을 구할 때 저 k 값에 0이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게 해당하지도 않지만 문제를 잘 꼬아서 내면은 이제 저 k는 0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제 k 값의 합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실 분들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은 실수하실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11번도 마무리해봤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12번 보도록 하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은 요거죠. x축이랑 연립했을 때도 판별식이 0 돼야 되죠. 접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직선이랑 연립했을 때도 판별식이 0 돼야 돼요. 접하니까. 그럼 그냥 식 2개 쓰시면 되고 그럼 식 2개니까 미지수 2개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냥 판별식 2번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 x축이랑 연립한 거죠. 여기서 이제 판별식 써주시면요. 4분의 d로 갈게요.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접하니까 얘가 0입니다. 다시 말해서 b는 a제곱이다 라는 a,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구해줬죠. 자, 두 번째는 이제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2x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2x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 써주시면 돼요. 자, 판별식 쓰시면은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b-1이 되겠죠. 요 값이 0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마침 아까 b가 a 제곱이라는 거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b 자리에다가
a제곱을 대입하면은 계산이 간단해지겠죠? 그럼 앞에 a-1 제곱하면서 a제곱 나올 텐데 그거 사라지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0이라고 했죠? 따라서 a는 1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b도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의 값은 2가 된다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되셨죠? 그냥 간단히 이렇게 판별식 2번 적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13번 1부터 3까지라고 범위를 줬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묻는 문제인데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자, 그런데 문제 마지막에 잘 보시면은 a가 0보다 작대요. 근데 a는 최고창의 개수죠.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란 얘기니까 요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꼭지점 알아봐야겠죠? y는 ax 제곱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 b니까 요거 a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예요. 그쵸? 그럼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요거 인수분해 그 완전 제곱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은 없던 16a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꼭지점의 x좌표가 4였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범위는 1부터 3이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1부터 3까지 표현해 주시면요. 여기가 뭐 x는 1일 거고 여기가 x는 3이겠죠. 그럼 당연히 x는 1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x는 3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값 x는 3에서 나오게 되죠. 최대값이 2래요. 그러면은 대입을 하시면 되죠. x 자리에다가 2 대입을 하시면요. 이거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b가 나오죠.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그 값이 2다. 자, 그럼 이제 최소값 구해볼게요. 최소값은 x가 1일 때 나오게 되고 최소값은 x가 1일 때 x에 1 대입하면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다. 그 값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6이라고 줬네요. 그럼 위아래식 계산을 하시면은 a랑 b 값 구하실 수 있겠죠? 그쵸? 제가 뭔가 계산을 잠깐 잘못한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계산 제대로 한 것 같다. 계산 제대로 안 했죠? 그쵸? 이거 최대값 마이너스 15a죠? 그쵸? 마이너스 15a 됐다. 사실 이걸 어떻게 눈치를 챘냐면은 방금 이거 a, b 연립해가지고 구하려고 하는데 a 값이 생각보다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설마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설마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봤는데 네, 다행히 맞았네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제대로 구해봅시다. 요거 두 개 연립을 하시면요. 자, 위아래 더해주시면은 빼주시면요. a 값이 바로 나오게 되죠.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 값 구해주시면요. b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쵸? b는 얼마다? 13이 나오게 되죠? 그쵸? b는 그냥 1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찾는 b-a의 값은요. 13 마이너스 1이니까 14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13번 우리 시험 범위 일단은 여기 13번까지죠. 14번은 3차 방정식이라서 여기는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풀 거 없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셔서 105페이지 있는 22번, 2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2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하면은 이 표현 보자마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문제에서 그냥 바로 갈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마찬가지로 4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더 읽어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래요. 그랬을 때 B랑 A 값 구하는 건데 요거 비슷한 문제는 사실 중단원 문제풀이에서도 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더하기 b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요. 복잡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3과 4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럼 두 근의 합은 2a 플러스 1이 될 텐데 요건 3 더하기 4, 7이랑 같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면은 b가 될 거고 3, 4, 12니까 b 값은 바로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은요. 3이고 b는 12라는 거. 그럼 끝났죠? 문제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12제곱은 144고 3의 제곱은 9니까 요거 13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겁니다. 간단하시죠?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23번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또 범위가 주어졌을 때 저 함수의 최소값은 m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그냥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두 번 푸는 거죠. 그쵸? 난이도가 2배가 아니라 그냥 양이 2배인 문제입니다. 문제 두 개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부분 첫 번째 줄을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이차함수 주어진 건요.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값 어디서 생긴다? 꼭지점에서 생기죠. 그쵸? 꼭지점에서 생깁니다. 자, 그럼 저거 꼭지점만 찾아주면은 끝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은 뭐가 된다? ax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a의 절반에 제곱하시면 4분의 a제곱 그리고 그거를 다시 빼줘야지 이제 같아지겠죠.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더하기 계산하시면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언제 나온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최대값이 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네모친 부분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색을 좀 맞춰보죠. 꼭지점의 x좌표가 얘가 될 거고 얘가 y좌표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a제곱은 4가 되죠.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닙니다. a가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a가 2라는 거를 찾아줬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요. 이제 식을 변형을 해야 될 텐데 이 두 번째 식은 이제 a 값이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같은 함수구나. 같은 함수였네요. 그럼 이제 그냥 a에다 2만 대입하면 되는데 그쵸? 우리 아까 봤던 거랑 같은 함수기 때문에 방금 구한 식에다가 a에 2만 대입하면 끝나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a에 2 대입해 주시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아까 그렸던 거 재활용하셔도 되는데 저 그냥 새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 꼭지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꼭지점이 포함이 되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이 x는 0보다는 마이너스 1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그래프도 딱 이 부분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최소값을 물어봤죠? 최소값 어디서 나온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값의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그럼 4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죠. 그게 바로 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m은 마이너스 9고요. a는 2가 되니까 a 더하기 m 해주시면은 2 마이너스 9 해가지고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네,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쉬운 문제 2개 붙여놓은 형태의 최대 최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나가긴 했는데 중단원 문제 잘 풀면서 연습하신 분들한테는 어렵지 않은 설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맞은 문제 포함해서 2번 이상, 최소한 2번 이상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욕심이 좀 있으면은 3번 푸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반복해서 푸실 때는 이게 틀린 문제만 풀면 안 되고요. 맞은 문제도 다시 풀어봐야지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원 같은 경우도 그냥 한두 번 봤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이 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지 이거 봤던 건데 하면서 기억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은 문제라도 이제 다 알아 라고 약간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범위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긴 시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시험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